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군의 영내 역할 확대 중요성을 강조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비난한 레드플래그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준비태세 훈련이라면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3일 하와이에서 열린 전화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원치 않는 영내 존재는 극소수라면서 러시아, 북한, 중국 공산당을 각각 거론했습니다. And when you think about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it's our assessment there's a few entities in this region that don't actually want that. And who I'm talking about now is Russia, the North Korea, as well as China. When I say China, I'm talking abou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윌즈바흐 사령관은 특히 최근 중국군이 영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과 항공 전력을 고도하고 있는 데 따른 대처 전략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역시 비슷한 이유로 미사일 역량을 고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괌의 경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에 이어 조만간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 역시 유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체계를 계속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이어 최근 한국군이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연례 단국적 연합 공군 훈련인 레드플래그 참여 결정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는 레드플래그는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훈련이 아니라 준비태세가 초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It shouldn't be seen as anything other than routine training. It just happens to be in Alaska. It is not in any way meant to be escalatory to the region or destabilizing to the region. No, all it is meant to be is proficiency and readiness for Air Force crews. And that's it. 윌즈바흐 사령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어떤 전략적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시행 방식과 달라진 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최근 영국과 프랑스 해군의 영내 전개 증강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최근 독일도 관심을 두는 건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국 항공모함 전단인 퀸 엘리자베스호가 인도태평양을 향해 출항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 합동군뿐 아니라 영내 우방국들과도 연합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단순 우방이 아니라 동맹국이라며 세 나라 간 상호 운용성 강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수사를 테러리즘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가상화폐는 북한 해킹 그룹의 주요 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3일 전국의 연방검찰에 보낸 랜섬웨어 공격 대처 방법에 관한 새 지침입니다. 리산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내부 지침에서 미국 최대의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등 최근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국가에 가하는 위협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런 공격이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얼마나 파괴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적 경제적 위협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랜섬웨어 그룹과 이들 네트워크에 대한 내부 추적 체계를 개선하고 이 절차를 중앙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즉시 발효된 법무부의 새 지침은 랜섬웨어 또는 디지털 강탈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법무부 내 컴퓨터 범죄 직접재산 담당 형사부서에서 다뤄지도록 보고 체계를 중앙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방검찰은 관련 모든 수사와 사건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지침은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사이버 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를 연방합동부처의 특별수사팀과 조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런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테러리즘 수사에 적용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이 랜섬웨어 공격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스팸 메일이나 악성 코드 등을 전파하는 네트워크 봇넷, 온라인 돈 세탁 등과 연관된 모든 사건과 수사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지목한 이런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에는 북한 해킹그룹 활동도 포함됩니다.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도 북한 사이버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국 FBI, 재무부는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의 에런 아놀드 위원은 최근 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은 석탄 수출 등 정통적인 활동과 비교해 북한의 상당한 수입원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 substantial revenue stream relative to their traditional. I guess we could say that cryptocurrency, is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at. 아놀드 위원은 특히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 역량을 정교화하고 있고 북한의 이런 해킹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얀센 백신 약 101만여 명분이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백신 제공을 계기로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밝혔습니다. 랩슨 대사대리는 5일 미국 정부가 제공한 백신이 도착한 한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백신 지원이야말로 동맹이 해야 할 일이며 미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랩슨 대사대리는 그러면서 이번 백신 제공은 한국군뿐 아니라 군 관련 민간 지원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접종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미한 연합군의 준비 태세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수송 현장에 함께한 박재민 한국 국방부 차관도 얀센 백신 도입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한 유대감과 소중한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백신 수송 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해준 미군과 한국군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이달 말 개막하는 47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3일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참혹한 인신매매 실상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시오반 뮬랄리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앞으로 지난달 31일 발송했다며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북한과 중국 당국의 인권 경시 정책과 관행으로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국내법은 북한 스스로 동의하고 가입한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정책과 관행 모두 반인도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유엔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워킹그룹 유지와 관련해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와 한국과의 조율 필요성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미한 워킹그룹의 현재 상황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미국 측 대표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의 일환으로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한 워킹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만든 실무협의체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시행돼 지난해까지 남북 개별 관광과 철도 연결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워킹그룹 회의 개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